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연초부터 좀 부진하다면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었죠. 예.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도별 목표, 심지어는 월별 경제 목표를 각 기업소별로, 각 단위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이겠죠. 네. 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이 평안남도 성천 지역에 있는 연 또는 아연 광산입니다. 예. 1월 계획에는 이미 당연히 미달을 했다고 하고요. 2월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 1년 한 해 목표가 한 27만 8천 톤 되나 봐요. 이 광산에서. 근데 1월과 2월 채탄 목표량은 4만 6천 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거 50%도 지금 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전기가 거의 없고요. 예. 그다음에 설비가 계속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도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 김 위원장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사업 총화 보고할 때 석탄 공업 발전을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석탄 공업 부분에 설비라든가 자재, 인력 자금을 계속해서 보장하라. 이걸 당대회에서 토의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석탄 공업은 김 위원장의 관심 부분, 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분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서도 첫 달부터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철강 석탄 부문은 사실 기간 산업이나 마찬가지여서 북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로 한 대로 안 돼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성천 광산이요 1, 2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네. 자재 부족하다는 거, 예. 인력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없고 자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량이 제대로 못 미쳤다 이런 건데 사실 근데 이거 따져보면 그러면 자재와 인력을 네. 지금 공급하고 어떻게든 지원하라고 했던 토론을 지난 당대회 때 했다는 거예요. 최고기관에서. 근데도 자재와 인력이 부족했다 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예. 현실적으로 자재와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걸 이렇게 예. 어디서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과 선언적인 목표를 세운 네.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당국이 제시한 이 비현실적인 목표가 문제였는데 근본 원인인데 이 책임을 당국이 지는 게 아니고요. 담당 실무자들한테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인, 기사장, 생산부 기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당 조직부에 불려가 일단 비판서를 쓰게 했고요. 10일 동안 심지어 구류장에 수감하는 처벌까지 내렸어요. 근데 이건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 개인들에게 지을 수 있는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개인들이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네요. 탄광뿐 아니라요. 제약 공장 중에서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함경북도에 있는 회령 제약 공장입니다. 지난해부터도 연 매출이 이제 사실 높지 않았고 올해 1월에도 8차 당대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막 5개년 계획 해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도 역시 생산 매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령 제약 공장 같은 경우는 약품 원료가 부족해서 일감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가 제시한 매출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어서 공장에서 이제 자구책을 나름대로 마련한 건데 그게 뭐냐면 소화제라든가 감기약,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원료가 있는 작은 약품들이죠. 고혈압약 이런 일상약품을 생산해서 직접 병원이나 장마당 약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어쨌든 국가가 제시한 목표를 그러면 현금으로라도 채우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왔던 곳이었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공장 노동자 일부를 수익금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약품 생산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몇 명에게 니들 돈을 좀 내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목표에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수익금주를 편성해서 이 사람들 보고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중국 돈 한 50위안씩을 걷어가지고 부족한 매출액을 메우는 형편. 좀 어쨌든 반대 주객전도 아닌가요? 돈을 벌려고 다녀야 되는데 돈을 내야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제시한 약품 생산 목표도 당연히 못 채우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시한 생산 목표에 상당한 돈을 마련하기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광의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무 담당자들을 구류장에 수감을 했습니다. 회령 제약 공장에서는 또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공장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같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도당이 나서 가지고요, 직접 열흘간 검열을 진행했답니다. 제약 공장의 목표를 채우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본적 이유를 짚지를 못하고 원래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가 문제인데 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감소도 문제지만 이 중간에 생산한 약품을 빼돌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문제다. 매출을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열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약품 창고 출고원으로 일하는 20대 초반 여성 노동자 그리고 약품을 나르는 40대 운전기사 이런 사람을 2월 중순부터 안전부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구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문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잠을 안 재우거나 구타를 하거나 하는 가혹행위까지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약품을 빼돌렸다. 이 사람들이 같이 탈북하기 위해서 그 비용 마련하려고 약품을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풀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장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매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품 처분 권한은 이 공장의 지배인과 초급당 비서가 갖고 있고 이들이 약품을 빼돌리고 장부를 위조하는 부정행위를 사실상 저질렀는데 검열이 나오자 검열원들을 매수해가지고 죄 없는 출고원과 운전기사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낭낭을 겪고 있고 또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성과가 부진하니까 또 북한 당국이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고요? 이제 기업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다 보니 자재라든가 이런 걸 막 사야 되잖아요.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주민들에게 각종 비용을 지금 부담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부터 각 공장이 이 83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83돈을 내고 장사하는 당원들에게 당증을 수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83 자금을 좀 더 내야 된다. 내지 않으면 당증을 수거하겠다 하면서 83 비용을 사실상 더 내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들에게 사실 83돈을 기존에 걷어서 이걸로 이제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 건 맞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 노동자 가운데 당원을 대상으로 83 요구를 증액해라고 이제 지금 강제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원증까지 박탈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거 사실상 뭐 세금이나 마찬가지, 세금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이제 사실상 세금 비슷한 거. 근데 이런 건 세금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너가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대신에 돈을 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 공장 기업소에게 비현실적인 무리한 목표를 이제 할당해 해놓고 그걸 채울 수 없으니까 노동자들한테 강제로 사실상 비용을 걷어서라도 어떻게든 그 비용을 채워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공장과 기업소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83이 기업소에 이제 83 돈을 내고
출근 안 하고 이제 그쵸.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네.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에 적을 두고 8.3 비용을 내면서 이제 자기 네. 장마당 활동을 하거나 이런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비용을 증액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사례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8차 당대회 이후에 좀 강력하게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5개년 계획 이전에 있었던 예. 지난 2016년에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사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스스로 크게 미달했다 하고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그 전략이 실패한 원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요인이 비슷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2016년에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꼽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중화학공업 재건을 목표로 한 투자 전략과 이에 따른 만성적인 전력난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원래부터.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정권 7차 당대회 때 금속, 화학, 기계, 건축자재 등의 중화학공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야의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용을 많이 들이는 대신 이득이 크지 않은 산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분야에 지금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은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의 특징이 전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석유 대신 석탄을 쓰는 북한의 석탄화학 같은 경우 석유를 안 쓰고 석탄 쓰거든요. 그리고 코크스도 쓰지 않아요. 주체철이라고 해가지고 주체철 이런 제철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은 엄청 소모하는데 생산량은 매우 낮은 그런 대표적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산업 전략 때문에 만성적인 전력난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만성적인 전력난은 나머지 기업소, 나머지 산업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큰 부담을 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크게 부족한 북한의 실정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현실을 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최고 지도자 그리고 당국의 잘못된 노선과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국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지금 지속적으로 2017년부터 되고 있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부터 북한으로의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수송기기 수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북한이 설비라든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과 기업소를 사실상 제대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 이런 환경 때문에 북한 경제가 5개년 동안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국제사회의 경제 환경은 무엇 때문이냐? 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느냐?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전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김정은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노선과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산업 정책이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 원인인데 문제는 이것이 똑같이 이번 새로운 경제 전략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이제라도 좀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새로운 5개년 전략을 내놨는데요. 그럼 과거 전략과 지금 새로운 전략의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 노선이 동일하고 더군다나 자력갱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전히 고립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전히 금속 화학공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 제재가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솔직하게는 향후 경제 전망도 대단히 어두워 보입니다. 자, 일단 첫째 비핵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 환경을 바꾸면 곧바로 경제를 개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비핵화와 경제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는 앞으로 5년 동안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시행 상황 오늘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